안녕하세요. 이제 2학기가 됐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게 되네요. 2학년 미술은 2주 정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2주 동안은 좀 지루하겠지만 이론 수업을 조금 진행할 것입니다. 자, 우선 수업 안내부터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2주간의 원격 수업이고요. 강의방을 클릭하여 수강해야 되고요. 강의방은 1개부터 3개 사이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클릭하여 수강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 동영상은 안 봐도 됩니다. 자, 오늘 해야 할 일이에요.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입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을 듣고 꼭 가입해 주세요. 2학기 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다고 해요. 그럼 네이버 밴드에 보면은 수업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있고요. 그쵸, 여러분들 비번도 있고, 그러면은 휴대폰이나 컴에다가 밴드 어플 설치하고 밴드에서 별가람 고 미술을 검색하고요. 검색해 들어가 보면 별가람고 미술이 3개가 뜰 거예요. 그 중에서 1반부터 6반은 정연아 선생님 반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7반부터 10반은 홍인표 선생님 반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회원 가입한 다음에 반드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학번하고 이름 변경하셔야 됩니다. 본인 이름과 학번으로요. 반드시 본인 이름과 학번으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바꿀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자기 아이디랑 비번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밴드 가입하기. 별가람고 미술 검색하신 후에 보면은 3가지의 별가람고 미술이 있는데요. 자기 학년에 맞춰서 별가람고 미술 7부터 10반, 별가람고 2학년 미술 1부터 6반 있죠? 요 2가지 반 중에 자기 반을 찾아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환경 설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 설정에서 밴드 프로필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거기서 반드시 학번 2학년 6반, 3학년 6반, 몇 반이면 몇 반, 몇 번, 누구누구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이게 쌍방향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강퇴 당할 수 있습니다. 자, 1주차 수업입니다. 1주차에는 팝아트 미술에 관련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3주차의 논술 시험에 들어가기 위해서 팝아트 미술을 설명할 것입니다. 3주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2주간의 온라인 클래스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팝아트. 간단히 요약하자면 20세기 중반 1960년대에 일어난 구상미술의 경향이라는 뜻인데, 구상미술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미술, 추상미술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자, 1950년대 영국에서 그 전조, 이미 그 시기, 그 시작점이 보였긴 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950년대 중후반에 미국의 추상주의가 너무 주관적이고 엄숙하다.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고 정연한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너무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런 미술들은 아닌 것 같고 새로운 미술을 뭔가 만들어보자 해서 등장하게 된 게 이 팝아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나 광고, 대중문화적 시각 이미지를 미술의 영역 속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미술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점을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미술평론가 엘러웨이가 1954년에 처음 사용하였는데
그 개념만을 사용했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1956년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1956년에 이것이 내일이다 이며 전시에서 R.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출품한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란가 작품이 최초의 팝아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작품은 마릴린 먼로를 여러 가지 사진을 하나를 뽑아서 여러 가지로 복사해서 이렇게 출력을 한 출력물이에요. 앤디 워홀이란 작가가 만든 거고요. 그 옆에 것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점이 찍혀져 있죠. 리히텐슈타인이란 사람이 만화를 크게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왼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실크 스크린이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점이 있는 것은 만화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화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있다는 표현을 한 거죠.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영국의 팝아트는 사회 비판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기존의 규범이나 관습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다다이즘과 근친성을 보여준다. 쉽게 말해서 다다이즘이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 때 생긴 미술 양식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규범이나 관습, 그러니까 반사회적, 반예술적인 그런 운동이에요. 전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우리 사회라든가 문화예술이 발달하면서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만들어진 게 다다이즘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처음에 영국의 팝아트는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영국의 작가로 해밀턴을 비롯해요. 블레이크라든가 호크니,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히 해밀턴이 바람직한 예술의 성질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은 예컨대 순간적, 대중적, 대량 생산적, 청년 문화적, 성적, 매혹적, 거대 기업적인 것 등은 현대 미술 문화의 속성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압축해 놓았다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누가? 영국의 팝아트 작가들, 특히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자,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팝아트란 개념은 이 다음 점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나 팝아트의 성격은 미국적 사회 환경 속에서 형성된 미술에서 더 구체적으로 반영된다고 하죠. 미국 팝아트의 선배 세대인 라우젠버그나 존스, 이 사람들은 다다이즘의 하나인데 네오다다라고 합니다.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존스는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각종 대중문화적 이미지들을 활용하는데 이들의 작업이 다다이즘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해서 네오다다로 불려졌고 그 외 신사실주의, 신통속주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팝아트의 대표적 작가는 앤디 월, 로이 리히텐슈타인, 웨셀만 등등등 올덴버그,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죠. 올덴버그도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서부에도 작가가 있었고요. 하지만 대표적인 작가는 사실 앤디 워홀이에요. 워홀은 마릴린 먼로라든가 엘비스 프레슬리 등 대중적인 스타나 유명한 사람들을 캔버스에 반복적으로 이제 찍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찍어냄으로써 기존의 약간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고급적이고 엘리트시즘하다 그러죠. 아주 이제 사회 지배계층이라든가 그런 고급 예술로 있었는데 여기 밑에 나오네요. 순수 고급 예술의 엘리트시즘을 공격하고 자, 그러한 미술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아까 위에도 있듯이 대중적인 문화 이미지, 다시 말해서 마릴린 먼로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킴으로써 기존에 있던 예술의 의미를 되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렇다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팝아트 같은 경우는 영국의 팝아트처럼 아주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을 품고 있지는 않아요. 자, 다음을 봅시다. 자,
팝아트의 제작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던 그러한 앤디 워홀의 작품처럼 실크 스크린이란 판화 기법을 이용해서 찍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세 번째 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로이 리텐슈타인처럼 만화 장면을 확대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일상용품을 확대하거나 거리에 설치하는 방법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일상용품이나 거리에 설치하여 확대하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청계천에 가보면은 스프링이라고 해가지고 다슬기 모양을 크게 세우는 거 본 적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확대해 놓는 것들이요. 자, 팝아트는 텔레비전이나 매스미디어, 상품 광고, 쇼윈도, 고속도로변의 빌보드와 거리의 교통 표지판 등등 되게 다중적, 의미가 되게 많다는 뜻이죠. 그러한 것들 또한 일상적인 것, 또한 만화의 주인공, 흔한 소재들을 이렇게 그림의 소재로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이라는 그런 이분적이고 둘로 나눠졌다는 거죠. 순수 예술이라는 그런 아주 비싸고 고급스럽다 하는 거랑 대중 예술, 누구나 즐길 수 있던 그런 예술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눠진 것들이라든가 위계적, 어느 게 위에 있고 어느 게 아래에 있고 그런 개념들을 다 없애버려요. 불식시켜버리고 산업사회의 현실을 미술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예술에 추구했던 주제라든가 소재 등을 다 지금 현실 사회에 맞는 것을 적극적으로 데려왔다는 거죠. 바꿨다는 거죠. 그런 게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다이즘에 발언하는 반예술의 정신을 미학화시키고 상품 미학에 대한 진정한 비판적 대안의 제시보다는 소비 문화에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안 그러는데 미국이 이렇다는 뜻이죠. 미국은 이것을 다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팔기 시작했어요. 비싼 돈을 받고요. 자, 다음을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 내용의 거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연습 문제가 있어요. 자, 말은 연습 문제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 논술 시험 문제에 그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작품에 해당되는 미술사조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논술을 하시오. 자, 첫 번째 봅시다. 미술사조가 뭔지, 등장 배경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올덴버그라고 아까 말했던 미국에 있던 팝아트 작가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크게 만들었죠. 뭐죠? 다슬기를 크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이미지라고 해서 다슬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말이 많았던 그런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청계천 나가보면은 종각에서 내려가지고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청계천 쪽으로 가보면요. 이게 보일 겁니다. 한 번씩 꼭 가서 봐보세요. 시간 있을 때요. 자, 미술사조는 당연히 팝아트겠죠? 자, 등장 배경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1950년대 중후반에 미국에서 추상표현주의의 주관적 엄숙성에 반대하고 매스미디어와 광고 등 대중문화적인 시각 이미지를 미술의 영역 속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구상미술이에요.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요. 1950년대 미국의 그런 추상미술같이 알아볼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런 내용들인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의 소재나 그런 주제로서 그림을 해보자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거를 그림에 그렸던 그러한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작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지금 보이는 스프링, 올덴버그의 이 작품은 크게 확대하는 거였고요. 아까 전에 봤던 앤디 워홀의 작품은 실크 스크린으로 여러 개를 찍은 거죠. 그 옆에 있었던 로이 리텐슈타인의 작품은 어떻게 한 거죠? 만화를 크게 확대한 거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실크 스크린, 만화의 장면을 확대해서 그리는 방법, 일상용품을 확대하거나 거리에 설치하는 방법. 종종 이 올덴버그의 작품은 설치 미술을 상당히 많이 해서 설치로 많이 들어가. 왜? 작품이 크고 이런 큰 작품들 같은 경우는 실내 전시하기보다는 실외에 전시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자, 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위에도 나오지만 기존에 있던 미술, 고급 미술, 아주 고급 미술들을 이제 그만하자. 자, 나오죠?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라는 이분법적, 위계적 구조를 불식시키고 산업사회의 현실을 미술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의 의의입니다. 자, 오늘